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즈 김정입니다. 자, 지금 막 볼트 EV를 받고 지금 시승 행사하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추워요. 그래서 춥게 떨고 있다가 실내 딱 들어가니까 너무 지금 따뜻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볼트 EV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그런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 여름에 8월에 출시하려고 했었다가 사전계약까지 받았죠. 근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시승 행사도 하고 다시 사전예약 걸고 다시 출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이 차 외관 실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램프도 바뀌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크게 좀 와닿았던 건 이 볼륨감이에요. 예전에는 이 볼트 EV가 이렇게 A표에서 이렇게 쓱 이게 죽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이게 볼륨이 이렇게 크게 졌습니다. 좀 주눅 들었던 이런 느낌이 뭔가 어깨를 딱 펴고 가슴을 딱 내밀고 가는 이렇게 당당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램프도 좀 위아래로 따로따로 했죠. 위에가 주간 주행등이 들어갔고, 밑에는 이제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뒤에 걸 다시 설명할게요. 뒤에는 예전에 그래픽이 물결 모양이었는데, 요게 단정한 C자,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좀 다듬어졌습니다. 실내에 왔었을 때 우선 카메라에 좀 담기고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레이아웃은 비슷합니다. 송풍구 위치도 비슷하고, 계기판의 그런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비슷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쪽에 이 모니터 하단에 버튼이 싹 다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전원 버튼 그리고 홈 버튼이 위로 좀 올라가고, 이런 공조 장치 버튼들이 좀 더 예쁘게,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올리는 식으로 좀 다듬어졌습니다. 이 차의 외관과 실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하이그로시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차량, 뭔가 대중적인 차에 하이그로시를 씀으로써 뭔가 먼지 걱정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냥 싼 플라스틱보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안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쭉 안쪽으로 넣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버튼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특이한 거는 이 변속기, 이 기어 변속기가 굉장히 인체 공학적으로 좀 편리하게 좀 제작이 되었습니다. P나 N은 눌러야 되고요, R이나 D는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만들어졌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차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회생제동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고 회생제동은 왼쪽에 있는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66kW급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굉장히 잘 뽑았다 생각을 하는데, 최대 주행거리가 414km고요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도 204마력의 36.7kg 포스미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정말 주관적인 시승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가 제가 1.7km 좀 주행을 했는데 1kW 시당 전비가 6.1이 뜨고 있습니다. 자, 회생제동도 안 쓰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회생제동을 쓰게 된다면은, 원페달 주행을 하게 된다면은 전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키고 있는데, 한번 시내를 벗어날 때쯤에 이 전비가 얼마나 오른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 주행을 했었을 때 느끼는 그 전기차스러움이 살짝 있지만, 살짝 애매한 게 어떤 거냐면, 너무 전기차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기차스러움의 이질감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도 담력이 좀 좋습니다. 이런 약간 묵직하면서도 뭔가 발의 힘이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런 느낌?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냥
발을 편하게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발을 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요런 거에 있어서도 이 사소한 이 부분이겠지만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듭니다. 이 발에 얼마나 힘을 주고 안 주냐에 따라서 이 발의 피로도가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회생제동 모드, 원페달 모드도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고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담력과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의 담력 또한 굉장히 저는 잘 다듬었다, 잘 세팅이 되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딱 좀 주행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 차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크기는 좀 작은 편이지만은 사각지대도 크게 없고, 그리고 앞에도 A필러 여기랑 이 사이가 뚫려 있죠. 그래서 뭔가 시야를 봤었을 때 좀 개방감도 있고 좀 더 옆차선, 네, 그런 시야들이 좀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뒷시야는 살짝 아쉬운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양 옆에는 이렇게 크게 뚫어놨으면서도 뒤에는 좀 더 이 차 급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큰 유리 썼으면은 뒷시야를 파악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굉장히 막혔을 때는 그 전기차 스러움이 묻어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초반 느낌이 전기차의 이질감이 적다, 좀 적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고속으로 지금 좀 달려보니까, 자, 지금 좀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하면서 좀 크게 와닿는 거는 여전히 전기차답게 조용하고 이 초반 주행 감각에 있어서도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쾌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가 차체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는 좀 날렵함,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을 때, 그리고 핸들을 꺾으면서 밟았을 때 오는 차량의 움직임은 굉장히 날렵하고 앞으로 쫙쫙 뻗어 나갑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확 틀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출렁출렁거리지 않아요. 좌우의 움직임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기 때문인 건데, 이 차량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깔리게 되면서 좀 급격하게 운전대를 틀었을 때 생기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다. 차가 약간 경차스럽잖아요. 귀엽죠? 근데 주행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앞서 경쾌하다, 날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속도를 좀 올려서 가니까 약간 통통통거린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물들 좀 넘어봤었을 때는 앞뒤로 상하의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서스펜션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충격이 전해질 때 꽉 잡기보다는 살짝 풀어가지고 요거를 좀 허용하는 그 서스펜션 세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 대비 좀 더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세팅 같은 것들 좀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전 세대는 제가 안 타봐서 어떤 느낌인지 전달은 잘 못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차는 어느 정도 살짝 풀어주는 느낌이다. 서스펜션을 장애물이나 이런 거 넘어갈 때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면의 소음, 이런 것도 운전자가 좀 체감이 된다? 운전자가 나는 어느 노면을 달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느껴지는 편이고, 풍절음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날이라 크게 뭔가 귀를 자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음은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차의 가격은 4,350만 원이에요. 내비게이션, 뭐 안전 옵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에 싹 다 들어가 있어서 4,350만 원이지, 기본 가격은 좀 더 낮죠. 근데 여기다 보조금까지 받아버리면 많이 받으면은 2,000 후반까지 떨어지고, 적게 받으면은 적게 받아도 3,00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자, 서울시 기준으로 이 전기차, 이 볼트 EV에 보조금이 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3,400이 좀 안 되는 가격에 이 차량을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 좀 보다가, 근데 울릉도가
이제 1,8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이 차를 2,800인가 2,900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릉도로 이사를 가야 되나, 울릉도로 전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지만 보조금을 받으니까 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량이 딱히 없습니다. 코나 EV가 있었지만은 코나 EV는 아쉽게도 화재 문제로 리콜이 되어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 이 정도의 크기 가진 차량이 거의 없어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은 딱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이 굉장히 기존 모델 대비 이전 세대 모델 대비 약 700만원 정도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이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앞서 보겠다라는 그런 GM의 그런 의지가, 그런 욕심이 좀 보이는 가격 책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차 전기차 하다 보니까 회생제동에 좀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가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애로사항? 불만사항, 스트레스가 많았던 게 바로 이 회생제동이었어요. 회생제동이 있는 건 좋은데 느낌이 굉장히 꾸렁꾸렁하고 굉장히 나쁜 승차감을 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이 회생제동 모드도 굉장히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전 세대 모델을 안 타봤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회생제동 모드, 제가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예민한 느낌이에요, 회생제동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지금 전기차 운전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확실히 현대 기아차 보다는 좀 더 예민합니다, 이 회생제동이 걸리는 것들이.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도 좀 더 조신하게 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도 좀 이게 이 강도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멋모르고 사용을 했다가는 분명히 운전자에게도 이게 울렁거릴 수가 있죠. 근데 이 회생제동 모드 같은 경우는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나뿐만 아니라 이 옆에 탄 사람들, 뒷좌석에 탄 사람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저라면은 이게 내 발이 이 회생제동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자제하면서 가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예민한 건 맞지만 그만큼 충전이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27.9km를 지금 주행해서 왔는데, 제가 이 차를 처음 받고 시동 걸었을 때 주행거리가 30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따이진 않았습니다, 겨울철이라도 불구하고. 전비도 좀 고속으로 좀 밟았는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6km보다 좀 떨어졌어요. 계속 고속으로도 밟고 그랬으니까 전비가 좀 떨어졌고, 그래도 전비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은 시간, 타이트한 시간 동안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볼트 EV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넉넉하게 2박 3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외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했고, 또 장거리 주행, 이 전기차는 굉장히 장거리 주행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떤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